당신이 궁금한 그 질문 지금 바로 답해드립니다. 티버쇼 무엇이든 물어보쇼. 최근 저속노화, 저당 열풍 속 20, 30대부터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핫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혈당인데요. 2025년 현재 무려 2천만 명의 국민이 당뇨병이거나 전 단계로 고혈당에 노출돼 있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역대 최다 질문 역시 혈당으로 꼽혔습니다. 밥만 먹으면 너무 졸립고 나른하고 이게 혈당 스파이크인가요? 제가 아직 젊은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뜨거운 감자 혈당. 오늘 혈당에 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답해드립니다. 네, 티버쇼 무엇이든 물어보쇼.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혈당입니다. 자, 티벗 어플 열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난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혈당과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관심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를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분의 교수님께서 오늘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빈손으로 오질 않으셨더라고요. 선물이라도 들고 오셨나요? 네, 엄청난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궁금증 베스트 5 네,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질문 뭔지 궁금한데요. 네. 짚어볼까요? 첫 번째 네. 질문 바로 이겁니다. 단 것을 안 먹는데 왜 당뇨병에 걸렸나요? 라는 굉장히 억울함이 뚝뚝 묻어나는 질문이었어요. 김병준 교수님.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억울함을 호소하시기 전에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거울 앞에 한번 속옷으로 앞에 쓰셔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한 1분 동안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라는 거는 저렇게 단 것이라 그러는 단순당을 과섭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빵이나 밥이나 국수나 이런 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의 고열량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수면 부족, 그다음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면증, 거기다가 가족력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지 단 것만을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건 문제보다는 생활 습관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먹을 게 없네요. 빵, 밥, 국수 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이게 혈당, 당뇨병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수치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상 혈당이랑 당뇨병 혈당 이 수치를 좀 한 분이 좀 정확하게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교수님. 그게. 요번에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혈당이란 말은 우리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의 양, 설탕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정상 혈당은 내가 8시간 이상 식사를 안 했고 아침이 됐을 때 70에서 1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0에서 식사를 시작하고 2시간 후에는 140. 그다음에 저희가 평균 혈당이라고 부르는 당화혈색소는 5.7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뇨병이 돼버리면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혈당을 잘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피 속에 자꾸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양상국 씨 아마 운전 많이 하시니까 예. 자동차의 연료는 꽉 찼는데 예. 그 연료가 엔진까지를 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잘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덜덜거리고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혈당이 많이 높아져 있으면은 혈관에서 자꾸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수치 잘 안 외워진다고 막 네. 얘기했어요. 아까 뭐 당화혈색소 5.7% 이하 뭐 이런 거. 근데 저희 아나운서실 선배님께서 네. 그거 건강검진 결과표에 빨간색으로 이상 한 번 딱 뜨면 그 수치 외워진다고 갱년기 오면서 이상 수치가 많이 떠서 자기가 네. 한 번에 외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료실에서 물어보는 혈당에 관련된 대표적인 궁금증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세요. 자, 당뇨병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안철희 교수님께서 환자들한테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짜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시고요. 당뇨를 진단받으면 이제 환자분들이 꼭 손을 잡고 이제 한 번 제가 저 시간을 달라
다음에 꼭 떨어뜨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이제 그 당할 수소가 8.2%인데도 그냥 뭐 혼자서 해부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먹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췌장이 더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약이라는 게요 안전벨트 같은 거거든요. 혈당이 올라가는 건 나 좀 살려달라고 손을 흔드는 건데 그때 이제 빨리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혈당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고혈당 상태로 오래 있으면 세포가 그걸 기억해서 결국은 장기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기 인슐린 강화 요법이라고 해서 아주 처음부터 혈당을 갖다가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배경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약을 먹고 혈당이 좀 떨어지면 감량을 하거나 단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 먹기 싫다고 하면서 생활 개선은 안 하고 민간요법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셔서 늘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원인 중에 뭐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네. 해당되잖아요. 저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약간 복부 비만까지 딱 활용 점정을 하더라고요. 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당뇨병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혈당과 관련된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약 대신 천연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 관리하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약을 진짜 드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문 교수님. 네, 당뇨병 약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거든요. 요즘에 뭐 여주라든지 뭐 돼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혈당 조절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식품입니다. 천연식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아무래도 약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고 물론 이런 식품들이 뭐 간접적으로 식사를 좀 덜하게 한다거나 이런 영향은 있겠지만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사실 약이 더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가성비를 따지면 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조절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가성비 얘기 나오니까 확 이제 와닿네요.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네. 식품은 식품일 뿐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진료실에서 뽑은 가장 많이 나오는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자, 뚱뚱한 당뇨가 무섭나요? 마른 당뇨가 무섭나요? 오상호 교수님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군요. 예, 정말 많이 받지요. 근데 뚱뚱한 게 문제냐 아니면 말랐을 때 당뇨가 문제냐 굳이 고르라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른 당뇨병을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당뇨병이 있으면은 지나가다 살이 쪄서 혹시 혈당 검사해봐.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마른 당뇨는 설마 당뇨병일까 하고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마른 당뇨병일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나쁘기 때문에 몸무게도 빠지고 팔다리의 근육도 많이 줄어들고 배만 볼록 나온 형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장 지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안 나고 마른 몸이라 하더라도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치료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라도 걱정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여도 혈당이 오르는 건 왠가요? 자, 문준성 교수님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당뇨병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제 저녁 회식 때 삼겹살을 드시러 가셨는데 나 이제 혈당 오르니까 뭐 밥이나 아니면 국수 같은 거 안 드셨는데도 그 다음날 혈당이 올라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단백질이나 지방도 혈당을 안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탄수화물은 보통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혈당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이나 지방도 혈당이 오르지만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약 한 5시간 정도, 그다음에 지방은 한 7시간 정도 되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저녁 회식을 하시고 그 다음날 공복 혈당 재보시면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도 과하게 많이 섭취하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